예, 반갑습니다. 10시부터 지금 몇 시인가요? 5시 넘게 이렇게 계셨는데 몸도 풀 겸 마음도 풀 겸 제가 3번에 걸쳐서 그 박수를 한번 쳐보실까요? 첫 번째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지식 강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지식 연구행정 관련해서 지식 공유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나를 칭찬하는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연구행정의 날 작년에 유니스트 연구행정의 날 처음 와서 그 기조연설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될 집안은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그 와서 보니까 역시 그걸 검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장소 유니스트에서 이제 또 제1회 지식잔치를 하게 됐는데 유니스트 더 잘하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저는 뭐 30분에 끝내야 되나요? 예, 원래 30분 이제 발표인데 저는 한 4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40분에 만약에 안 끝나면 끝냈습니다 한번 누가 외쳐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저 오늘 주제는 저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커뮤니케이션, 과학 저널리즘,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는데 한 20몇 년 동안 과학기술계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행정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까? 사실 커뮤니케이션 다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어떤 그 관점에서 잠깐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한번 일상을 한번 뭐 연구행정을 떠나서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우리 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영 씨, 아영 씨. 네? PPT 언제 말했는데? 빨리 해줘야지. 잠시만요. 네? PPT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거 지금 안 돼요. 왜죠? 어제 오후에 시키신 일이라 상식적으로 지금은 완성하기가 힘듭니다.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는데 완성도가 떨어지고 제 퀄리티가 좀 없어 보여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저한테 마감 기한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만 내일 드리겠습니다. 아영 씨, 후배 관리도 업무 얘기는 해요. 아영 씨 이제 막내 아니잖아. 선배 노릇을 해야지 어느 정도? 지금 딱딱 개판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해줘도 아영 씨가 좀 스스로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연형, 또 미쳤다잉? 좀 멋있는데? 똥 싸고 있네. 엄마 여기 와서 못 봐주겠어. 그 보시면서 뭐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인데 뭐 일을 시켰는데 일이 이제 뭐 안 되고 MZ 세대의 소통 방식도 다르고 뭐 이런 걸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 보신 그 캐릭터가 막눈광이라고 유명한 그러니까 맑은 눈을 가진 미친 사람 뭐 이런 막눈광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느끼고 있단 말이죠. 특히 뭐 연구행정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한테 저희 독자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쫙 해서 이거 입력한 다음에 그 개인정보니까 분쇄기에 자료 넣어서 분쇄해라 이렇게 했더니 예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막 쫄래쫄래 가더니 이게 되게 한 100명 분의 고객 데이터가 있었는데 한 10분 후에 이렇게 우연히 분쇄기 앞을 제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분쇄를 하려고 뭐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준 그 고객 데이터 정보예요. 그래서 분명히 10분 안에 못하는 정보 입력인데 분쇄기를 이렇게 하길래 아니 왜 이거 분쇄기에 넣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맞다. 정보를 입력하고 하라고 했지. 이런 답변이 오는데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 MZ식도 맞춰야 되고 또 뭐 남녀노소 뭐 여러 가지 남성의 특징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여성의 특징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너무 무시한 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연구행정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까 그 막능광도 뭐 누구는 또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연구소나 과학기술계 이렇게 보면은 또라이 총량의 법칙은 다 아시죠? 어느 조직이나 또라이는 한 명은 있다. 뭐 이런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연구소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연구 행정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막 듣기도 하는데 자, 연구 행정 커뮤니케이션이 도대체 뭘까? 그 커뮤니케이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라틴어로 이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 행정을 나누는 행위가 연구 행정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과학을 나누는 행위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고 우리가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면서 양성을 하는데 우리가 연구 행정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때 그 양성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할 건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누는 공유하는 거에 어원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 행정을 나눠 봤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뭐 유니스트도 첫 회의를 하고 지식잔치를 올해 처음 하지만 우리나라가 연구행정 커뮤니티를 만든 지가 그 역사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합리적 질서, 우리가 얘기 나눠야 되는 질서들이 얘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우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아까 이렇게 연구행정 막론광도 상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3대 커뮤니케이션 연구행정과 관련된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연구행정가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행정의 우리의 실력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자가 연구 잘하는 연구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구 환경을 위한 연구행정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얘기를 뭐 20년 넘게 그 들어보니까 이렇게 3대 영역의 연구행정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학문적인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을 현장에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본 건데 점들은 여러분 개인일 수 있고 조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들을 보시면 수평체계, 수직체계 우리가 동료 연구자, 연구행정 테크니션 다양한 이제 연구 지원하는 집단의 커뮤니티가 수평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따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기관, 상위기관 그리고 정부, 국회 이런 사람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결국엔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점들이 어느 점들은 되게 약한 점들이 있을 거고 어느 점들은 나는 여기에서 동료 행정가들하고만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왼쪽 아래 부분이 일 거고 저 오른쪽 끝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내가 국민들하고도 소통 잘하고 국회하고도 소통 잘하고 그 다음에 산학연 네트워크가 너무 그 탄탄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조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점의 우측 상향에 있는 기관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느 지금 수준일까라고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냥 간단한 도식화인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연구 행정이니까 연구자들이 연구 잘하게 하고 연구자가 있어야 연구 행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인들하고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10이 뭐냐면 지식의 수준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이 아이의 수준의 지식 정도. 그래서 연구행정의 아주 베테랑이 10이라고 하면 연구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0,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국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도 과학기술을 연구를 어느 분야는 알고 어느 분야는 모르겠죠. 다 그런 전문의 정도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접점을 찾아야 소통이 되고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분야건 저런 10과 1을 이렇게 거리를 좁히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그 주요한 무기다.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특히 연구 행정의 특히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힘 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건데, 제가 그 과학 글쓰기 뭐 어떤 연구자 대상으로 과학기술 일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강연을 이렇게 좀 한 적이 있는데 숙제를 내줬어요. 당신이 하는 연구를 15자 내로 그 제목을 써보고 부제목을 써보고 그냥 첫 문장을 써봐라, 기사 쓰듯이. 근데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그 숙제를 해오셨어요. 제출한 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힘 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막 얘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뭐라고 했죠? 나누다, 공유하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문 용어를 막 얘기하면 그게 나눠질까요? 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해준 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속 중성자를 아시는 분 표현, 그리고 뭐 사용 후 해결료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건식 저장 시설을 아는 분 잘 모를 거예요. 어른들도 모를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글을 쓰라고 해요. 기자들도. 그러면 이거는 그 세계에서만 이 통용되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정부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전혀 뭐 어려운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 재검증 방법이 논문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 취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밑에 또 뭐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OTP를 아세요? 뭐 이런 거 전문 용어를 쓰는 순간 벽이 딱 생기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벽들이.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회용 패스워드로 산업 시스템 해킹을 막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자들하고 특히 홍보팀에 있는 경우,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나 아니면 대정부 상대에 뭐 어떤 그런 계획서나 보고서 이런 거 쓰잖아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사실은 글쓰기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글쓰기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도 알아야 되고, 보고서의 제목도 알아야 되고, 한 글자라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길어서 이제 저기 하는데, 제가 그냥 뭐 퀴즈를 낼게요. 퀴즈가 아니라 뭐 다른 답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단어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냥 막 쓰는데 뭐 이렇게 선물은 없어요. 누가 맞췄다고 해도. 이광호 팀장님 선물 있으면 그분 주시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가정하고, 미국은 왜 아파트가 없고 이렇게 초원에 자기 집마다 앞에 풀 그 잔디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이 있고 상당히 그 잔디밭도 잘 가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아주 신선한 달걀을 팔려고 그래요. 근데 팻말을 내가 딱 꽂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날 찾아오게 만드는 팻말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고를까 하다가 세일이 판매하다, 그리고 에그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시 되게 신선하고, 그 다음에 포 전치사 포 뭘 위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 뭘 위해서 뭐 이걸 판매하거나 뭐 이런 어떤 전치사를 쓸까. 네 글자 중에서 나는 이거 세일을 써야 된다라는 사람 손들어 한번 보세요. 네, 세 분, 네 분, 다섯, 한 10분 되시네요. for 전치사. 예. 그러면 fresh. 다 쓰시네요. 에그. 예, 에그도 한 4분의 1 정도 되고, 한 4분의 1씩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단어 하나 선택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목적을 이루는 답이 있어요. 사실은 프레시라고 한번 상상을 하고 지나가 보실게요. 자동차를 딱 타는데 프레시가 있어. 그럼 어떤 연상이 드냐면요, 이 잔디밭이 되게 신선하구나, 이런 이제 발상을 할 거고, 세일이라는 단어를 딱 그 팻말에서 봤어요. 그러면 집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폰은 아무것도 아니고, 에그라고 할 때 에그를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범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무심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목이 되고, 제목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뽑을 줄 알아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이제 과학기술인들하고 할 때는 그 과학기술자들의 힘을 빼는 기술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회와 정부와 국회와 소통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는 연구 환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자를 둘러싸서 연구 행정이 있고요. 연구 행정을 둘러싸고 상위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국회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법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연구자의 전문성을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티는 거의 비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과학기술인들이 호기심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헌법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경제 발전에 과학기술인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관점에 딱 매몰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처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전히 과기부 많이 상대하실 텐데, 과기부 공무원 위에 기재부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과기부가 과학적인 어떤 호기심 막 얘기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거 되게 필요한 연구다, 투입해야 된다. 그럼 기재 공무원들이 그거 얼마 나오는데, 얼마 회수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연구 환경이 제대로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연구 행정가로서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 생산성을 제가 연구 생산성이라는 키워드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보도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보니까 2000년 전에는 무슨 행정 전산화 개념으로 연구 생산성 개념이 보도가 돼요. 근데 2000년 뒤 들어서 이제 2000년 이후에는 기술료 관점에서 연구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연구 생산성이 출연연들이 없다, 유니스트가 없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면 그 기술료를 잘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전에는 행정전산화나 해외 연구나 산학의 협력이 별로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왜 많아지냐면, 과학기술자들은 이제 점점 성과 찍어내는 기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게 아까 경제적, 헌법에서도 국민 경제 발전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구 생산성이 키워드들이 되게 보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 생산성은 과학기술계를 발목 잡는 키워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다 돈이 많아져서 관리해야 되고, 생산성, 아웃풋 개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많아지는데, 이 생산성에 우리 연구 과학기술계가 사수해야 될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연구 생산성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쓰다가 보면 그렇게 매몰이 되는 거예요. 기술료를 우리가 또 해야 되나? 이런 매몰이 되는 사회로 막 가는데,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연구의 수월성, 연구의 지속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보도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구자 중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를 둘러싼 비전문성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의 현상에 연구를 아이디어 기획 단계, 과제 선정 단계,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거를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연구 행정가들이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대응하는 게 일본의 지금 연구 행정가 자격증을 막 이렇게 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보도되는 거를 과학기술계 보도되는 게요. 여기 지금 키워드들 보시면 그 키워드 분석을 구글이나 뭐 이런 이슈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윤리, 뭐 여기 국민 혈세, 그러니까 과학기술계가 사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거는 되게 연구윤리가 되게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고 연구 성과는 잘 알려지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결과욕을 계속 받고 있고 우리가 과학기술계가 힘겨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향수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보호받았고 막 그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그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단어 한 단어도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사수해야 될 단어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들의 어떤 연구 An 행정가들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내 view gives 관점을 one 한번 보세요. impression. 이쪽 방향에서 찍은 거고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예.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전체 picture 관점에서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이게 가디언 광고인데요. 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까 처음 그거는 뭐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누군가 막 훔치려고 하는 그 가방을 훔치려고 하는 관점이고 세 번째는 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관점을 되게 융합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 뭐 이렇게 공유한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데 결국엔 우리의 전문 능력 연구 행정가들의 그 합리적 질서는 결국에는 전문 역량에서 그게 키워지고 그리고 그 어떤 이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제가 이런 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연구행정 커뮤니티를 60년 이상 지속해온 이 역사가 있는 미국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분들 그 SRA라고 연구행정 큰 협회에 미국에서 이렇게 가서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런 여성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연구행정에 3, 40년, 뭐 4, 50년 하는 그 행정가들의 그 어떤 커리어 우먼들이 연구행정가의 전문가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젊으신 분들인데 앞으로 아마 그 유니스트에 뭐 30년, 40년 후면은 그런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베테랑이 나오실 텐데 그런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자기 경쟁력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되게 합리적으로 이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겁니다. 민간으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협회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동이 됐는데 우리도 그걸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여기는 연구자와 연구행정가와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돼 있구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느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으려면 결국에 우리 스스로의 경영력을 키워서 그렇게 잘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연구는 잘하는데 우리가 국가 경영이나 운영, 행정 이런 쪽이 되게 안 좋고 전략이 없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입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저희도 이제 협회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협회 만들기 위한 발기인대를 진행을 하고 했는데 전 최문기 장관님이 과기부 장관님을 회장님을 추대를 하고 이런 그 협회를 만들어지는데 협회에서 우리가 자격증, 인증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연구행정 문화나 그 어떤 컨퍼런스도 열면서 이런 연구행정 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어떤 자격 그리고 우리가 좀 뭔가 파트너십을 잘 하기 위한 전문 능력들을 되게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게 워싱턴 참전 그 전쟁의 기념비에 우리나라 그 한국전의 앞에 있는 그 문구예요.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사실 연구행정가들 여러분들 있지만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자율성을 확보를 하려면 그거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싸울 땐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이 마음이 표현되고 공유가 되고 뭔가 합리적 질서가 만들어져 나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될 때고 질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양쪽으로도 많이 풍부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연구행정 커뮤니티에서도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정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신과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연구행정 커뮤니케이션을 멋지고 나만의 어떤 정말 그 도창성도 기르면서 멋지게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가 R&D 체계가 발전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효셉 이사님 감사합니다.